절을 할 때 손위치가 헷갈리는데요. 보통 절할 때는 남좌 여우가 맞습니다. 세배할 때 손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에는 반대로 합니다. 나무 여자입니다. 세배할 때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오른손이 위에, 여자는 왼손이 위로 향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클래스 양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조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가끔 가는 장례식장,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조문 순서와 예법을 어려워하거나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례식장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장례는 3일장으로 합니다. 부고 연락을 받게 되면 조문은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을 당한 직후에는 조문객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가족이나 친척,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면 너무 일찍 방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문객이 알아야 할 몇 가지 한자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고,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고인,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별세,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 상주, 고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을 말합니다. 발인, 죽은 사람의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장지, 시신을 화장해서 모시는 납골당이나 매장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부의금,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집을 돕기 위해 보내는 돈을 뜻합니다. 조의금과 같은 말입니다. 조문을 하는 이유는 상주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죠. 화려한 옷, 치장한 액세서리, 향수, 한껏 힘넣은 머리 스타일은 피해야 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검정 계열의 복장이 가장 좋습니다. 짧은 바지, 짧은 치마, 모자는 삼가합니다. 집에 들러서 조문 복장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안 된다. 갑작스럽게 주문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채색의 단정한 옷차림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문하러 가볼까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호상소입니다. 호상소는 초상을 치르는 데 온갖 일을 맡아보는 곳이에요. 조문객은 이곳에서 부의록을 작성하고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부의록, 조객록, 조의록, 방명록 모두 조문객의 부의금을 기록하는 책자입니다. 부의금은 만원 단위 홀수로 맞춰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3, 5, 7 이렇게 나가며 부는 9수라서 피해야 합니다. 10만 원 단위로 낼 때는 10, 20, 30, 50만 원 단위로 내면 됩니다. 부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터넷 글을 보면 안 친하면 3만 원, 친하면 5에서 10만 원을 내는 것이 좋다라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의금은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상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슬픔을 표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의금 봉투는 보통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의라고 써있는 쪽이 앞면이고요. 뒷면에다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가로 작성이 아니라 세로 작성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자신의 이름만 작성하고 회사명을 적어야 한다면 자신의 이름 오른쪽 위에다 적어주세요. 이때 부의 봉투는 윗부분 상단을 접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부의금은 원래는 문상이 끝난 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의록 작성 시 함께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장례식장 순서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록 작성이 끝나면 이제 빈소로 들어가서 절을 합니다.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에게 가볍게 묵례 후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분향 또는 헌화 후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와서 영정을 마주합니다. 분향,
향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분향 방법은 향을 집어 분향초로 불을 붙이고 가볍게 흔들어 꼰 후 향로에 꽂습니다. 이때 입으로 후 불어서 끄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주문할 때는 한 사람이 대표로 향을 피웁니다. 헌화는 영전에 꽃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헌화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잡고 왼손으로 받친 후 꽃봉오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마다 꽃봉오리와 줄기 방향이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화했는지 보고 그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정 앞에서 2번 절을 하고 기독교라면 묵념을 합니다. 절을 할 때 손위치가 헷갈리는데요. 보통 절할 때는 남좌 여우가 맞습니다. 세배할 때 손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에는 반대로 합니다. 나무 여자입니다. 세배할 때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오른손이 위에, 여자는 왼손이 위로 향하게 합니다. 고인에게 절이 끝나면 상주와 맞절을 합니다. 이때는 한 번만 합니다. 상주에게는 악수를 청하거나 고인과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상주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도로 짧게 위로하는 게 좋습니다. 문상이 끝나고 나올 때는 바로 등을 보이고 나가는 게 아니라 2-3걸음 뒤로 물러 나온 뒤 퇴장하는 것이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에서 이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요. 핸드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바꿔주세요. 절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울립니다. 이보다 신뢰가 있을까요? 반드시 핸드폰 벨소리는 진동으로 바꾸시고 빈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가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본인의 술은 본인이 따릅니다. 잔에 부딪혀서 건배하지도 않습니다. 상주가 어리다고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는 얼굴을 만났다 해서 민우야, 왔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거나 손을 흔드시면 안 됩니다. 3일장의 경우 마지막 3일이 되는 날에는 조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장례식 가기 전에는 조문 시기, 장례식 용어, 복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브이로그 작성하기,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하기, 분향이나 헌화 후에는 영정에 2번 절하기, 절이 끝나면 상주와 맞절을 1번 하기, 문상이 끝나면 바로 등을 보이지 않고 2-3걸음 물러난 뒤 나오기, 밖으로 나와 호상소에 부의금을 전달하기. 우리가 흔히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쁠 때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슬플 때일수록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결혼식은 보통 1시간이면 끝나는데요. 장례식은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상주에게는 이 3일이 잠도 못 자고 빈소를 지키면서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되겠죠. 장례식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식은 꼭 그 시간들에 맞춰야 되지만 장례식은 첫째 날, 둘째 날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몇 날 며칠간 큰 슬픔에 잠겨있을 지인의 장례식장은 꼭 들여다보는 것이 사람 간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준 사람은 잊지 못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